Hi Swift. 이게 아니야. Hi Swift. 네. 오늘 좀 제대로 컨셉 잡고 왔어요. 그죠? 오지게 컨셉 잡았습니다. 캡틴 링고 후크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코더사이가 해적선 개념인 건 알죠? 왜 해적선 개념인가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풀이한 적이 있는데, 이 해적선은 피터팬의 해적이라고요. 네, 제임스 후크 해적이죠. 그 제임스 후크는 피터팬과 싸웁니다. 피터팬은 뭐랄까 어린아이예요. 계속 어린아이이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후크는 그 피터팬과 싸우는, 그래서 네버랜드에 온 아이들을 빨리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더사이에서 캡틴 링고 후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어서 빨리 직업인의 세계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해적선에 대한 그 안내 표지를 보면서 정말 링고 후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면서, 물론 제가 모자를 사고 싶어서 그걸 한 건 아니에요. 네, 링고 후크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정신교육, 네 그렇죠, 꼰대질 코더사이 학생이라면, 해적선에 승선을 할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얘기해 볼 겁니다. 이렇게 제가 모자를 쓰고 나왔다 라고 하면, 또 이 사람 컨셉 잡았네 라고 해서, 이 콘텐츠 재밌어 라고 하면 들어와서 보시고, 난 그냥 코딩만 공부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컨셉을 위한 모자입니다. 캡틴 링고 호크.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콘텐츠를 하고 나서 라이브로 전향을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라이브로 전향하는 게 재미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뭐랄까, 저도 좀 얘기를 가감없이 그냥 할 수 있도록 위험하죠? 네, 라이브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해적선에 오르는 우리 코더사이 온라인 스쿨 학생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 보통 보면, 평소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새로운 애플 제품이 나오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죠. 잡스가 무덤에서 통곡할 만한 제품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개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잡스가 돌아가신 게 2012년인가 그렇죠? 저도 2012년엔 떡떡디시를 안 갔어요. 2011년엔 갔죠. 2010년에 잡스가 병간했을 때도 떡떡디시를 안 갔고, 아무튼 2006년부터 잡스를 떡떡디시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전 어릴 때부터 맥을 썼지만 얼리 아답터는 아니었죠. 그래서 최신 제품을 사고 후회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도 애플 받아 보니까 아이팟 터치 3세대 정도는 가지고 있었고, 휠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맥을 좀 새로 바꿔야 될 때다 라고 할 때는 기다렸다가 새 제품 나오면 그걸 바로 사고 그냥 애플 믿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한 수준이죠. 이런 제가 최근에 후회한 제품이 두 개가 있었어요. 애플 바지만 일단 제품부터 얘기하면, 하나는 애플 펜슬이었고 하나는 에어팟이에요. 왜 후회를 했냐면, 예전부터 내려오던 격언이 있었죠. 리비전 A는 사지 마라. 뭔가 폼팩터가 바뀌면 처음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폼팩터가 바뀌고 나서 아직까지 충분한 테스트를 못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품에 뭔가 문제가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요즘 애플의 새로운 제품, 새로운 폼팩터가 나오면 그걸 안 샀을 때 좀 후회가 더 큰 것 같아요.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는 1세대를 샀고 잘 쓰고 있었어요. 이제는 6세대로 다시 바꿨고, 애플 펜슬과 에어팟은 새로운 폼팩터가 나왔구나, 일단은 좀 지켜봐야지 라고 해서 에어팟도 안 사고 애플 펜슬도 안 샀어요. 두 번째 제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리비전 B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사야지 라고 기다리다가 한 2-3년 정도를 에어팟과 애플 펜슬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살걸, 네, 사고 후회할걸 이라는 생각을 했죠. 실제로 옛날 제품들 보면 리비전, 새로운 폼팩터가 나왔을 때 리비전 A 의 경우에는 버그 투성이, 결함 투성이였던 적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맥북도 보면 티타늄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맥북은 전부 알루미늄으로 나오죠. 하지만 알루미늄이라는 그런 소재를 결정하기까지 애플이 티타늄도 만들었다가 티타늄 말고 딴 걸 쓴 적은 없어요. 그죠? 알루미늄도 근데 여러 번의 리디자인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막 좀 실패를 하는 제품을 많이 만들던 애플이었습니다. 물론 티타늄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부품이 여러 개로 되어 있어서 막 쪼개지고 갈라지고 벌어지고 하는, 아기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죠. 튼튼하긴 굉장히 튼튼했어요. 우와, 엄청난 먼지. 엄청 무거워. 그리고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녔대? 이게 붙어버렸어. 네. 이게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맥북 프로였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고
아이고. 열다가 부러뜨렸어. 이런. 네. 이것 말고도 갈라지고 막 그랬다고요. 아, 힌지가 다 됐구나, 이제. 아이고. 방송 중에 사고가 났어요. 아, 안타깝네, 이건. 이따 다시 한번 손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막 알루미늄으로 바꿨을 때 이거 이렇게 누르고 올려야 되는? 이때만 해도 그렇게 막 상태가 좋진 않았어요. 이런 데 보면 제 손이 오래 간 곳은 이렇게 벗겨지고 했죠. 사실 애플의 키노트 같은 제품 발표가 있을 때마다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보면 좀 불만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기사에 불만이 있어요. 일단 블로거들보다 못한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의학 기사는 의사들이 써요. 의사가 기자가 돼서 쓰고, 법률 관련한 기사는 또 변호사들이 기자가 돼서 쓴다고요. 근데 IT는 그냥 아무나 쓰죠. 아무나 써요. 네. 어디 뭐 국제부에 있다가 IT로 넘어와가지고 그냥 글 써버리고. 왜 IT 기자는 아무나 그냥 하는 거지? 예전에 개발자 출신이 아닌 그냥 어느 누구도 그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쉽게 보는 거죠. 만만하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사의 수준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블로거들보다 못한 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오히려 낫고, 물론 좋은 글을 쓰는 IT 전문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들만 해도 블로터라든지 바이라인 네트워크스라든지 GD넷 같은 그런 전문 IT 매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기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잘 쓰죠. 잘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메이저 신문들이 하는 얘기는 혁신이 없다 라고 하면서, 뭐 똑같은 모양의 폰, 똑같은 폼 팩터,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모르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나는 혁신에 대해서는 해설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드웨어만 줄창 그냥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코더사의 온라인 스쿨, 우리 해적선에 올라타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애플의 혁신이 숨어 있는 것들을 잘 발견해야 돼요. 하드웨어적인 혁신과 소프트웨어적인 혁신, 그 두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한쪽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워치만 한번 볼 거예요. 애플 워치가 한 2016년쯤에 나왔죠. 꽤 전에 나왔어요. 애플 워치가 나오기 전에 킥스타터에서 스마트워치라고 나온 게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애플 워치가 얼마나 좀 기존의 스마트워치들을 전부 뭉개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애플워치가 나오기 직전까지 킥스타터에서 펀딩하던 그때 당시의 스마트워치예요. 네, 한번 비디오가 있네요. 비디오를 한번 볼까요? Kickstarter. My name's Eric. 자, I'm 저렇게 the founder 페블 of Pebble. 창립자가 You may 페블에 대해서 remember 막 Pebble 설명을 from our 하는 first 내용입니다. campaign when a bunch of you supported our 전부 다 quest 볼 필요는 to build the 없으니까. world's first 저 페블이라는 and 제품이 helped a small 나오는 group of 장면들을 us 좀 build a 보고 watch that's widely 저렇게 regarded 다들 as the 페블을 best 차고 overall. 좋아하고 있죠. That's why we're back 저 on 때 저도 Kickstarter. 20만 So you 원 내고 페블에 펀딩을 했어요. 1년 더 지나서 받았죠. 1년도 더 지나서 받아서 굉장히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It's also much 기대에 못 thinner, 미쳐서 with an ergonomic 전 그냥 design 쓰지 that 않고 comfortably 저걸 원하는 fits the 사람에게 curved 팔아버렸거든요. 1년이나 기다려서 저렇게 and 시계 readable 디자인 even in the 좀 brightest 추가할 수 sunlight. 있고, It's durable, 네, but 이 lightweight and 잉크를 water 사용해서 resistant. 전력을 좀 적게 먹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Pebble Time conveniently 전력을 적게 먹는 건 delivers 좋지만 messages and 그만큼 notifications to your wrist. 화면이 다이나믹하지 못하죠. Through partnerships with some of the 그리고 world's most 첫 번째 popular 애플 apps, 워치랑 한번 Pebble 비교해 makes a 보세요. great 저건 sports 첫 watch. 번째 애플 워치가 나오기 It works 직전에 great 나왔던 with 거거든요. iPhone, Samsung, and Android phones. 물론 We also added 그때와 a 영상이 달라진 걸 microphone, so you 보면 could 저건 send quick 페블의 voice 약간 response or take 좀 더 notes 개선된 on the go. 버전이라고 보이죠. And of course, 저렇게 the battery 운동량 lasts 체크하고 outward. 그래도 Developers will be able to 페블에 굉장히 insert 사람이 pins into 많았군요. your 저 timeline 때는 if you want from the sports that you 좀 follow.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Or 받은 remind you, 제품이었어요. remember to call mom back. 그렇죠. 한국에 있는 제가 We 그다지 started 얼리 Pebble 아답터도 to 아닌 create 제가 technology that 저 blends seamlessly 페블을 into your life. 킥스타터 펀딩에 Because of you, 참여해서 that 구매를 dream 했을 is 정도죠. project. Pebble. 네, 이렇게 훈훈하게 네, 저렇게 마무리를 짓지만 2016년 7월에 마지막 업데이트가 된 거고 2016년 영상이겠네요. 2016년이면 애플워치가 나온 후죠.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애플워치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은 아니에요. 애플워치는 어떤 끈 바꾸는 방식, 저렇게 딸깍하고 바꾸는데 저게 얼마나 견고할지는 모르겠네요. 굉장히 탈착을 쉽게는 만들었지만 그만큼 견고하게 했을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시계 자체로서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애플워치 처음 나왔을 때 알루미늄과 스틸 그리고 유리는 사파이어 글래스를 장착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애플워치는 보면 누가 뭐래도 스마트워치라는 시장을 만들었어요. 물론 저는 스마트워치를 최초로 만든 회사는 아니죠. 근데
저런 페블 수준의 스마트워치는 애플의 실험실에서는 수천 개 만들어지고 수천 개가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 안에서 검증을 한 뒤에 완성도를 이만큼 높여서 내놓기 때문에 애플이 최초로 만드는 게 없을 뿐이지, 애플의 실험실에서는 아마 최초로 하고 그렇게 이름을 달고 나온 제품들, 그런 수준의 제품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실험을 거치고 많은 사용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점점 좀 익숙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어팟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말 콩나물 대가리 같은 그런 거 하나 그냥 달랑 이렇게 달고 있는 걸 보고 저거 누가 쓰냐라고 했지만, 지금 완전 패션 아이템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단지 예뻐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꽂고 다닐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기능과 편리성이 처음 봤을 때 좀 이상한 첫인상을 뭉갤 만큼 좋았던 거고, 그리고 쓰다 보니까 편하다는 거죠. 그걸 끼고 줄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짝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보면 전부 다 에어팟이잖아요. 이게 바로 애플이 말하는 수천 번의 노 끝에 얻는 하나의 예스인 거죠. 그래서 애플워치는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운동량 측정하는 정도, 그 정도의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의료기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뭐 헬스킷, 리서치킷, 케어킷, 이것들 발표 이후에 얼마나 큰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걸 혁신이라고 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폼팩터 좀 바꾸는 그런 게 혁신이 아니에요. 이런 지금 혁신은 잡스가 아니라 지금 팀 쿡이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 개, 그러니까 잡스 시절에 만든 DNA가 애플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 DNA를 활용해서 팀 쿡은 정말 그 거대한 회사를 스타트업처럼, 조그만 스타트업의 연합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 부분은 정말 팀 쿡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나오고 있는 애플 제품들에 대해서도 완성도에 있어서는 좀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기술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이제 개발자의 길에서 했던 얘기인데, 스위프트 언어를 발표하기 전까지 정말 어느 누구도,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스위프트라는 새로운 언어가 나올지. 깜짝 놀랐죠, 그때. 2016년에 짜잔 하고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 코틀린이라고 하는, 지금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 쓰는 코틀린이라는 언어랑 너무 비슷한 거죠. 근데 코틀린이 조금 먼저 나왔고, 그래서 애플이 코틀린을 흉내냈다, 스위프트는 코틀린을 따라 만든 거다. 근데 따라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시차가 적어요. 스위프트가 오픈소스를 하면서,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서 맨 첫 번째 2010년, 12년 뭐 그때쯤에 이제 크리스 레트너가 이니셜 커밋을 했던 것부터 쫙 공개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애플은 아무도 모르게 2016년에 처음 스위프트 언어를 발표할 그 당시까지도 아무도 모르게 한 4년 정도를 애플 내부에서 충분히 발전시킨 뒤에 짜잔하고 내놓는 거죠. 이런 게 애플의 성향이고 애플이 제품을 내어놓는 스타일이고, 최근에는 그게 애플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면서 점점 더 완성도를 좀 더 높여놓은 상태에서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스위프트 말고 스위프트 UI는 어때요? 스위프트 UI. 전 사실 진짜로 1,000원 걸고 나 스위프트 UI 나올 줄 알았어요.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예상을 했냐? 2016년 스위프트가 나오고 나서 한 2017년 8년쯤 그때쯤의 동영상에 보면 POP라고 해서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클래스를 쓰지 말고 스트럭처를 다 쓰자. 얘기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부터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클래스를 쓰지 말고 스트럭처로 다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POP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와, 애플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말을 한다고? 그럼 진짜 패러다임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연구 끝에 많은 로드맵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UI킷, 그때 당시에 유일한 UI 프레임워크였던 UI킷은 전부 다 클래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UI들을 전부 스트럭으로 바꾸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게 엄두가 안 나는 일이죠. 전 알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코드들을 전부 스트럭으로 바꾼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스위프트 UI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도 빨리, 그리고 새로운 어떤 흐름,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런 스위프트나 스위프트 UI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개발자들이 코딩을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고,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거고, 이런 개발자들을 애플이 원하는, 애플이 바라보는 방향의 미래로 끌고 가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굉장히 잘하는 회사가 애플이기 때문에, 사실 혁신은 애플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서드 파티들과 함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서드파티의 개발 환경을 가장 잘 관리하고 있는 게 애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애플에 혁신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애플이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화면 크기 똑같이 나왔네? 뭐 이런 수준의 얘기라는 거죠. 이번 WWDC 2021에 나왔던 얘기 하나만 해볼까요? 쉐어플레이라는 게 나왔어요. 쉐어플레이라는 게 전 이게 앞으로 UX를 우리가 폰이나 아이패드 아무튼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 UX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바꿀지가 상상이 안 돼요. 그만큼 큰 기능이거든요. 이 쉐어플레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영화 같은 걸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정도, 이 정도로 애플이 소개를 했죠.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개발자들은 저걸 보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쉐어플레이는 여러 명이서 함께 영상을 보는 건데 화면을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줌처럼 어떤 한 사람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그걸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각자가 콘텐츠를 가지고 재생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재생했어라는. 그래서 이건 함께 보다가 한 명이 잠깐만 이라고 하면서 30초 돌리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한테서 30초가 딱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말이야 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음성이나 영상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이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가 되는 건 같이 보는 사람들의 캠과 오디오지 영상 콘텐츠는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스트리밍을 하거나 각자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딱 생각나는 거 없나요? 전 생각나는 게 개인 교습 아니면 스터디. 여러 명이 원격으로 하나의 콘텐츠를 공부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이 나오겠다. 여러 명이서 영상 콘텐츠 이건 학원의 인강이어도 상관없어요. 메가스터디라든지 그런 인강을 같이 보면서 한 명이 앞으로 돌려. 그럼 같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말이야 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너 이거 이해했어? 라면서 2명이서 할 수도 있고 3명이서 할 수도 있고 10명이서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애플은 쉐어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앱들이 나오고 수많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화면 크기 좀 커지고 또는 폰 옆에 막 쓸데없는 부분에 스크린 막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것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앞으로의 우리 생활을 바꿀 그런 혁신인데 이게 당장 안 보이죠. 눈앞에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애플의 발표 이후에 뭔가 혁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다? 내가 혁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다. 어떤 기사에 혁신이 없었다라고 쓴다? 저 기자가 혁신을 읽어내는 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애플이라고 해서 항상 혁신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애플은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 탑5 안에 들어가고 지금 보면 2021년에도 가장 혁신적인 회사 1위로 애플이 꼽혔죠. 네, 아마 작년에도 애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 BCG라고 하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애플한테 돈 먹고 저런 거 선정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저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에서 왜 애플을 매년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꼽는지에 대해서 이 혁신을 눈 감지 말고 한번 잘 찾아보자는 거죠. 잘 봐야 보여요.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에게 저 혁신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새 우리 생활을 바꾸고 있는 거죠. 앞으로 3년 뒤, 4년 뒤에 우린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거야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 미래에 어떤 로봇 타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WWDC의 키노트 발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 3년 뒤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거야 라는 걸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WWDC 키노트 한번 잘 보시고 혁신을 한번 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노력을 해야 혁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앞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은 정말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아답터를 뺐나?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 예전에 배터리 게이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왜냐면 해적선에 승선하는 포더사이 학생들이라면 알아야 된다. 업계를 보는 눈이 일반인들과는 달라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들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15년 이상 애플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쩌다가 내가 이런 모자를 쓰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keep going. 코더스 하이.